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수원 특례시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일단은 요즘 들어가지고 청원경찰 공고가 계속 뜨고 있어요. 뭐 수원시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4월 정도에는 이제 고착화돼 가지고 거의 매해 4월에 보는 것 같아요, 수원은. 근데 이제 경기도가 얼마 전에 이제 3명으로 조촐하게 채용 공고가 났었는데, 요번에 13명으로 수원이 인구수가 경기도에서도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원 경찰의 수 자체도 뭐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역대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채용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올해 굉장한 단기간에 합격하는 분들도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자세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제 기억으로는 2021년도 때 5명 뽑았었어. 그리고 2022년도 때도 8명인가 9명 정도 채용을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다.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올해는 13명이기 때문에 원래 예년에 5명 정도씩 채용했던 애 인원의 거의 3배가 좀 안 되게끔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1차가 서류 적부 판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2차가 청원경찰법 일반상식 필기시험을 보는데, 이 일반상식에서 한국사, 사회경제, 상식 분야 이런 거 내는 거는 대부분 다른 지역이랑 비슷한데, 요게 좀 특이하죠. 수원시 관련된 문제를 5문제 정도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못 맞히면 거의 이제 다른 분들보다 거의 25점 이상 뒤처지는 거기 때문에 합격이 좀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에듀피디가 요거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또 그 강의를 찍었죠. 그래서 요번 관련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이 수원시 지역 상식 강의가 없었을 때는 요거를 이제 혼자서 독학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에듀피디에서 이제 알려주는 내용대로 공부만 하고 가면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5배수예요. 5배수라는 소리는 예전역에 5명을 뽑았을 때 필기에서 25명이 통과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3명이기 때문에 13명에 곱하기 5는 얼마야? 50, 60, 65명 정도가 필기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엉뚱하게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은 아주 짧은 기간 4월 22일까지긴 하지만은 한 달간 에듀피디의 커리큘럼대로만 진행을 한다면은 대부분이 다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서도 그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거꾸로 보면 요번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청원경찰이라는 걸 어떤 분들은 막 1년을 공부하고, 저희가 이제 2021년도 수원 제가 이거 프리 영상 강의를 할 때도 만약에 이제 뭐 한 달 공부해서 안 되는 분들은 한 1년 잡고 공부를 좀 하셔라. 경기도청도 있고 안산시청도 있고 해양수산부라든지 혹은 경기도청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6개월에서 1년 잡고 좀 공부를 길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직장인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볼 만해. 한 달이지만은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원수 자체가 어마무시하죠. 자, 한번 봅니다. 일단은 필기가 5배수 안에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체력 시험을 악령, 윗몸 일으키기, 100m 달리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2배수로 갈려요. 근데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체력 좀 자신 있다 하는 분들 충분하죠. 그리고 최종 면접에서는 면접 우수자가 합격이 되고, 요번에 이제 에듀피디에서 면접 관련된 강의도 포함시켜서 무료로 드렸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면접이 동점자가 많이 나와요. 의외로. 면접 위원분들이, 면접 심사관들이 여러분들이 필기를 몇 점 맞았는지, 체력을 몇 점 맞았는지 몰라. 블라인드 면접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청원경찰에 맞춰진 면접 강의도 에듀피디가 주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부터. 그래서 그 면접 강의를 보고 가서 이제 실수만 안 하면 대부분 이제 중 이상을 맞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동점자가 또 나오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체력 우수자를 뽑습니다. 선생님, 저는 필기를 꼴등으로 합격했습니다. 뭐 상관없어. 이 지역은 그래, 이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필기를 고득점을 맞아야 됩니까? 뭐 물론 맞으면 좋지. 안정권으로 합격하면 좋지. 하지만 꼴등으로 합격을 해도 쉬운 말로 65등 안에 들어서 5배수 안에 합격을 해도 체력만 좀 괜찮다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원서 접수는 요건데 요게 이제 다른 지역이랑 좀 다릅니다. 수원은 수원 특례시 자체 원서 접수 사이트가 따로 있어. 거기서 접수 받는 거예요. 내용을 좀 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원문 공고문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도 뭐 창원경찰 관련해서 이렇게 막 인원수가 빠바방하게 이제 튀어나오면은 안내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특히 이제 수원시도 그렇고 좀 있으면 이제 용인시도 이제 공고 나올 때 됐죠. 만약에 이 영상 용인시 분들이 수원 분들은 용인시 시험 못 보잖아. 또 반대로 용인시 분들은 수원시 시험 못 보잖아. 그죠? 근데 용인시 분들이 혹여나 해가지고 보게 됐다 그러면 용인 곧 나옵니다. 자, 일단은 그럴 것 같아. 자, 일단 13명을 남자만 뽑고요. 남자만 뽑은 지 꽤 됐죠, 수원은.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청사대 질서 유지 및 집단 민원 대처 및 대민 업무 요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돼서 나중에 면접을 볼 때도 대민 업무에 대한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 준비 좀 하셔야 되고. 자, 일단 응시 자격은 쭉 나머지 뭐 동일하죠. 이거 건너뛰고 연령은 만 18세부터 만 60세 미만입니다. 미만. 그래서 만약에 이제 60세가 만으로 넘었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거주지 제한은 공고일 전일부터예요. 최종 시험 면접일까지 수원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내국인으로 동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이런 나오죠. 뭐 과거에 수원에 살았는데 지금은 용인 안 돼. 그냥 수원시 지금 현재 공고 뜨기 직전에 주소지가 있는 상태로 면접까지 계속 수원 시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성별은 남자고 군필 또는 면제자만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 전형할 때 그 조회를 해요. 그리고 신체 조건 관련된 뭐 0.8 이상 이건 다른 지역이랑 동일하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주간, 야간, 교대 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여야지만 돼요. 이게 응시 조건이야. 사실은 제가요 학생인데 이거 안 된다는 거야. 학교를 취업계를 내고 취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학생이신 분이라면 자 시험 일정은 4월 5일에서 4월 9일 7일 4월 5일에서 4월 7일 3일간 원서 접수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서 접수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수원시 채용 시스템 사이트라고 따로 있어. 요번에 공고 나왔을 때 청원경찰이랑 공무직이긴 하는데 환경관리원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원래 수원에. 그분들이랑 같이 나왔는데 원서 접수 기간이 하루 정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요 사이트에서 원서 접수를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필기시험은 4월 22일 예정인데 요 일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상세사항은 원서 접수한 분들한테 따로 알려주겠지 수원시에서. 그리고 체력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다. 요것도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하겠다. 면접 시험은 5월에서 6월 사이고 상세 추후상 요것도 추후 공지를 하겠다. 요 뜻입니다. 자, 됐죠. 일단은 중요한 게 원서 접수 날짜가 확실히 딱 여기다 적어 두셔야 돼. 그리고 쭉 내려와 가지고 제출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전부 다 인터넷 원서 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은 내야 되는 게 기본 인적 사항이라든 동의 뭐 경력 병력사항 경력 및 병역사항은 왜 냅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군대를 필하였거나 군대가 면제된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이거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거 가지고 면접 때 물어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원경찰에 맞춰진 자기소개서 강의도 패키지에 넣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꼭 보고 도움 받으셔야 돼. 특히 자기소개서를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번에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합격하신 분들 합격 수기 이런 거 보면은 에듀피디 자기소개서가 확실히 면접에서 도움됐다. 몇 명 안 뽑는 데서 자기가 면접을 제일 잘 본 것 같지는 않은데 같이 대답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합격을 했는데 자기가 알아봤더니 생각해봤더니 고민해봤더니 자기소개서가 이 공무직에 이 청원경찰에 도움되게끔 썼고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경력은 미비하나 혹은 없으나 합격한 것 같다라는 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소개서 자신 있는 분이라도 청원경찰에 맞춰진 자기소개서 강의 보고 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위한 거예요. 에듀피디 패키지 구매하면 다 공짜로 들어가 있잖아. 그죠?
자, 주민등록 초본 경력 증명서, 취업보호 대상자, 무도 자격증 뭐 이런 거 있는데 무도 관련해서는 무도단체 제일 공고문 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쭉 봅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이 공고문이 좀 이상하네. 자, 서류 전형은 지원자 전형을 대상으로 전원을 대상으로 적부 판결을 해요. 아, 얘는 경력이 10년 있으니까 붙이고 얘는 경력 없으니까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응시 조건 되는지만 보는 거야. 이거 일반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필기시험. 자,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자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원 시민이 아닌데 지원하는 분들이 좀 있어. 수원은 희한하게. 과거에 수원 제가 살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얼레벌레 느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안 돼요. 지금 수원 살고 있어야 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자, 1차 필기 대상으로 5배수 선발한다 했죠. 65명이야. 야, 이걸 보고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냐면 일단 박수 쳐야 돼. 여러분들 수원에서 기회가 온 거예요. 요번 기회에 합격을 무조건 해야 돼. 이해되시죠? 자, 일단 시험 일정은 4월 22일로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4월 정도에 봐 수원은. 자, 그리고 시험 장소, 수원시 관내 학교 등 채용 위탁기계 요거 중요하다. 자, 일반 상식과 청원 경찰법, 일반 상식과 청원 경찰법 두 과목을 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청원 경찰법 같은 경우에는 청원 경찰법은 거의 그냥 만점 나온다고 봐야 돼. 이거는 뭐 한 2주 뭐 일주일 공부했는데 선생님 제가 90점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세고 셌어. 이건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요게 어렵단 말이에요. 요게. 여기서 합격이 갈려요. 특히 일반 상식 안에는 상식 분야, 우리가 일반 상식이라 부르는 정치, 경제, 생활, 문화, 환경, 과학, 뭐 스포츠, IT 뭐 이런 거 관련해서 10문항을 내고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한국사가 5문항이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관련해서도 별도로 공부를 조금 할 수 있게끔 특강을 넣어드린 거고 사회경제, 이게 결국은 사회거든. 요것도 5문항으로 좀 세게 낸다. 세게 낸다. 전체 25문항 중에 좀 세게 낸다. 이 부분을. 그래서 요거에 맞춰진 특강도 패키지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하죠. 수원에 관련된 역사, 수원이 언제부터 뭐 수원의 슬로건, 뭐 시화, 시목, 뭐 수원에 관련된 뭐 이런 시정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언제부터 수원에 사람이 살았는가 요거에 대한 강의도 그 촬영해서 드렸기 때문에 요거 보고 가시면 돼. 됐죠. 하나에 4점이네, 4점. 4점이니까 20점이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렇죠. 에듀피디의 강의가 요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관련해서 요것도 23년을 대비해서 강의 촬영을 완료한 상태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미 그거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25문항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건 걱정하지 마. 자, 쭉 넘어가서 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탈락이에요. 솔직히 한 달 남았어도 40점도 못 넘으면 공부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짚고 넘어갑시다. 40점 넘겠지. 근데 그러면 선생님 저는 44점을 맞았는데 합격입니까? 그건 아니야. 65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 주셔야지. 자, 그리고 체력 시험을 평가를 하는데 체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2배수 선발이라 26명. 여기서 체력이 갈리는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체력 잘하는 사람이 이번에 훨씬 수원은 유리합니다. 2배수로 탁 떨어지기 때문에 악력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100m 달리기를 각각 10점씩 줘서 30점 만점으로 보게 되고요. 악력과 윗몸 일으키기는 2회 측정을 해요. 그리고 2회 측정해서 높은 점수를 이제 하나를 쓰겠지. 자, 선발 방법을 냈고 총점 30점 중에 12점 미만 득점자인 경우에 무조건 탈락. 뭐 체력이 이 정도 되면 수원은 안 뽑는다 이거야. 그리고 한 종목이라도 1점 이하면 탈락. 이거 당연한 거고. 이건 나머지 그 청원경찰도 다른 지역도 그렇죠. 청원경찰 종목별 참고사항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수원 공고문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되게 친절하시거든.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는데 체력 시험 평가 합격자 중에 여기서 13명만 가르고 나머지 다 떨어뜨릴 건데 26명 중에 그 중에서 5월에서 6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하게 돼요. 보통 이제 3층인가 2층인가 거기서 할 거야 아마. 근데 면접관 구성은 내외부의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해서 내부 1명, 외부 2명.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뭔지 필기를 몇 점 맞았는지 체력을 몇 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여러분들이 작성한 어떤 그 자기소개서라든지 요런 걸 대상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맞춰진 면접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토대로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 두 번, 세 번 강조드립니다. 자, 평가 항목은 직업 의식인데 뭐로서 청원경찰로서의 직업 의식이 있는가, 성실성이 있는가, 사명감이 있는가, 대민봉사 자세, 인성, 대인관계에 관련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 면접 강의에서 충분히 언급을 하고 또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제대로 써야 되는 것만 일단은 생각을 하자고. 요건 나중에 이제 그 체력 통과하고 나서 고민하고. 자, 그 다음에 최종 합격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자, 우선은 면접에서 3명이 채점을 하잖아. 5가지 항목을 해가지고 점수화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고득점자 순서대로 13명만 합격시킨다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 13명을 합격시키려 그러면은 한 5명 정도는 면접에서 그냥 합격이 돼버려. 그럼 나머지 7명 정도에서 한 16명 정도가 뭐냐면 동점이 나와, 동점이. 그럼 이 중에서 어느 정도는 합격시키고 어느 정도는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죠? 그거에 대한 이 분간을 뭐로 하냐면 체력으로 하는데, 체력 중에서도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 뭔가 하고 막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 요거 잘하는 사람, 혹은 윗몸 일으키기를 잘하는 사람, 혹은 악력 테스트가 높은 사람 순으로 뽑는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체력적으로 자기가 조금 자신이 있다라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보호 대상자 있는데 수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쪽 시험 보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 뭐 작년에도 없었죠, 그죠? 그래서 뭐 요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 추가 합격자 선발, 요거는 뭐냐면 막상 이제 합격이 누군가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원시 청원경찰도 합격했는데 다른데 청원경찰이나 혹은 다른 쪽 취업이 혹은 로또가 됐다든지 해가지고 저 이제 근무 안 할래요. 임용 포기를 해버려. 혹은 이제 막상 합격이 됐는데 얘가 이제 뭐 성폭력 관련해서 범죄가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최종 합격하고 나서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성폭력 그 전과가 있어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이해되시죠?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돼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을 뽑겠다 해서 13명이 아니라 14명을 일단은 뽑는 거예요. 정확히는 13명 플러스 1명이지. 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 졸이면서 6개월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청원경찰이, 예전에는 청원경찰 합격하고 안 들어가 버리는 분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청원경찰이 그렇게 좋은 건가라는 인식도 없고, 근데 요즘은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 자체가 공무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에 이제 공무직이라 그래서 경비를 따로 뽑잖아. 주차 관리하실 분 뭐 따로 뽑잖아. 이제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서 딱 자기의 업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뭐 노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들어갔을 때 처우 자체가 옛날이랑 좀 다릅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 점점. 그래서 어디 뭡니다. 근무 조건. 자, 주 5일 40시간제, 그리고 근무지에 따라서 주 야간 교대 근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수원시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 등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게 나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전 의회에서 꼭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유의사항에서 스파이크 신발 착용 금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체력 시험 그 강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스파이크화를 신을 수 있다면 스파이크화 신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체력 잘하는 분들 당연히 아는 내용이겠지. 근데 그게 금지됐기 때문에 수원은 참고하시고요. 자, 쭉 보시고, 자, 요게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인가 수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 다른 지역이었는데, 이게 응시표와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해요. 당연히 이거 유의사항에 그 나중에 이제 그 나올 테지만은 이게 신분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무조건 지침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신분증 중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 오래돼서 이제 재발급을 했는데 한 3주 걸리거든, 주민등록증이 새로 나오기까지. 근데 그게 없는 기간에는 요걸 줘요. 요거 종이로 된 거.
네, 이런 거 혹은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기간이 만료 전이야. 그리고 주민번호 없는 신형 여권은 안 돼요. 요즘 신형 여권은 주민번호가 없는 것도 있거든. 근데 요걸 가져가는 여권이라 써 있으니까 기간 만료 전이니까 여권 가져갔다가 주민번호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거 꼭 좀 두 번 세 번 강조 드렸으면 되겠어요.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있고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있지 요즘에. 나도 이제 운전면허증 그 재발급 신청을 하니까 모바일로 뭐가 있대.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이런 걸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신분증으로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실물 가지고 가야지 해가지고 그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안 되는 거예요. 학생증 안 돼. 학생증 안 돼. 여러분 자격 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 세 번 강조를 드렸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 등록 방법도 밑에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말씀을 드렸어. 자, 그리고 체력평가 기준 악력이 0점부터 10점까지 1점 이한 무효 처리죠. 요렇게도 안 되는 사람은 청원경찰 아예 안 된다라는 거고 합쳐서 12점인가 그 있었잖아요. 그것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1점이라도 높은 점수 있어야지.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1분에 58회 이상이 만점이고 100m 달리기 만점이 13초고 제가 한 13초 한 8 정도 뛰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14초 때 뛰겠지 나도. 근데 요 관련해서 요 정도 점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다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무도 관련된 자격증이 있죠. 요거 관련해서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거 합기도라든지 이런 내용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거는 됐고 자, 그다음에 다시 본론 돌아와 가지고 자, 요즘에 이제 뭐 경기도 그것도 말씀드릴까? 고양시 쪽도 올해 이제 필기가 도입이 된대요. 근데 고양시가 원래 1년에 2번씩 청원경찰을 뽑았었거든, 상하반기 때. 근데 지금 접수된 정보로는 이제 1년에 한 번 볼 것 같아. 필기가 도입되면서 2번 보면 필기 그 출제 비용을 2번 내야 되잖아. 그래서 한 번 뽑을 때 한 번에 뽑는다 해가지고 그러는 움직임이 조금 포착이 됐어. 근데 뭐 고양시 분들은 뭐 없겠지만 지금은 이제 수원이니까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여기 이제 고향이 붙겠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 직무수행 계획서도 이 안에서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수원시 지역상식 있죠? 수원에 맞춰진 그 5문제 나오는 거, 그거가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2023년에 맞춰진 청원경찰에 맞춰진 일반상식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기초입문특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청원경찰로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지식들 강의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법 요거는 쉬우니까 그리고 한국사 파트 따로 좀 세게 낸다 했죠. 요걸로 대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만점 진단 사회 경제랑 사회 파트에 대한 거를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체력 있다 그랬죠. 청원경찰 체력에 대한 내용도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자체가 청원경찰이 주관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거 보시면 돼. 자, 그리고 서박사 마스터 요게 요번에 한 일주일도 안 됐어. 원래는 이제 필기 통과가 된 다음에 이제 그 뭐 면접을 따로 사거나 뭐를 쓰거나 해서 뭐 이제 받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패키지 자체에 그냥 넣어라. 우리가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9년 연속으로 한 김에 무조건 이제 포함시켜라 이제 넣어드렸기 때문에 면접을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이거 안 보고 가는 분들은 없겠지.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도 있죠. 특히 청원경찰법 모의특강이라고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청원경찰법을 민간경비론의 청원경찰법을 포함해서 한 뭐 4-5문제, 6-7문제만 내는 지역이 있고 우리 그 수원시처럼 청원경찰법만 25문제, 20문제 이렇게 내는 지역들이 있어. 근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그 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좀 어렵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비하는 특강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원시 분들은 이거 필수로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은 나머지 뭐 다른 지역처럼 무슨 뭐 국어를 시험 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짧지만 그렇게 뭐 촉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준비를 할 때 하루라도 빨리 좀 시작하셔가지고 어차피 하실 거 요번에 좀 끝장을 좀 내시고 그죠? 그리고 시험 관련해서 요번에 기회이기 때문에 뭐 내년은 내년 가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최대한 거시기를 하셔라. 여기까지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수원 좀 기쁘게 마음을 전달을 드립니다. 수원시 분들은 좀 기회가 왔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수원에 맞춰진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좀 하시면은 충분히 올해 에듀피디에서 모든 합격자가 다 나올 수 있는 기염을 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